만약에 지금 갖고 계신 전 재산 전부 다 투자한다면 혹시 교수님은 어디다가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사우스 코리아를 대표하는 기업 네. SK 하이닉스에 넣고 싶습니다. 앞글자 따면 SOK니까요. 대리님께서는 혹시 어디에? 저는 에이스 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ETF. 이거 외우고 오신 것 같은데요? 최근 삼성 관련해서 위기론 영상을 올리든 아니면 기술 관련해서 칭찬 영상을 올리든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The chip industry is a relatively bipartisan issue in the United States. Certainly, the U.S. election will bring many changes on a whole suite of different policy issues. But when it comes to the desire to support manufacturing of chips in the United States, that's an issue that's won support from both parts of the US political system. And the same is true for the idea of imposing restrictions on China. That's something that's supported both by Republicans and by Democrats. So I think actually the chip industry will see fewer changes from a potential change of administration than many other types of public policy questions would. 한국의 반도체가 전례 없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트럼프는 대만 TSMC의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면서 반도체 관련주는 현재 2024년 7월 기준으로 조정에 들어갔고,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변화, 우리한테는 어떤 변화를 안겨줄까요?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한국의 경제가 흔들릴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지원으로 무려 칩5의 저자인 크리스 밀러 교수, 그리고 반도체 전문가인 고려대학교의 교수님, 한국신탁운용의 송호선 대리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Well, I think Korean companies are quite important, especially in the sphere of manufacturing memory chips, which is where Korean companies have primarily focused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You see this both in terms of the market share of Samsung and SK Hynix, the two biggest producers in Korea, and also in terms of the production of high bandwidth memory, a new type of memory chip that's critical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s, where South Korea's SK Hynix was the first large-scale producer. 먼저 교수님,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현재 가장 큰 화두가 HBM이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하이닉스가 패키징 분야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MR 머프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핫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HBM3E가 이제 차세대 메모리 HBM 제품이 될 텐데요. 해당 기술에는 이제 D램과 D램 사이에 어드밴스드 MR 머프라고 하는, 사실 저는 머프란 단어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라서 이 미스터 MUF라는 기술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D램 다이들을 적층으로 쌓아놓고 한꺼번에 꽉 붙이는, 한 번에 포장하는 기술이 가지는 장점이 열 방출에 우수하고 또 높은 수준의 접합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 어드밴스드 MR 머프 기술은 생산성 약 3배, 그 다음에 열 방출은 한 2.5배 정도 끌어올리는 새로운 기술이고, 요 해당 기술이 HBM3E에 이제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 기술 사안에 있어서는 아마 경쟁사 대비 SK 하이닉스가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하이닉스의 사회이사로도 계신 적이 있고 현재는 파운드리의 위원으로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패키징 기술 중에 지금은 TC 본더를 이용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뭐 어떻게 다른 거길래 하이닉스가 이렇게 강점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쌓은 공정에 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수원 왕갈비집하고 이천 쌀집이 서로 다른 패키징 기술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각각의 기술이 어느 게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각각의 기술이 가지는 장과 단이 존재하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TC-NCF라고 하는 방식은 좀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압력을 가해서 본딩을 해야 하고, 미스터 MUF 방식은 좀 낮은 온도에서 리플로우 공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공정 온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술이 더 우세하다라고 뭐 단수가 올라가면 어느 게 더 좋을까 뭐 등등 논쟁 사안들은 있지만, 각각 기술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해서 제품에 활용하면 어느 기술을 쓰건 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TC-NCF를 사용하고 있는 수원 왕갈비집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제품 컬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뼈아픈 부분인 거고, 근데 마이크론도 사실 TC-NCF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뭐 그들은 제품 컬을 잘 통과한 걸 보면 이 기술이 가진 어떤 근원적인 한계가 있어서 안 된다라는 거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패키징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수원 왕갈비집 같은 경우는 D램 다이 자체가 한 세대 레가시
D램 다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D램 자체의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또 고민을 해봅니다. 네. 그럼 대리님, 네. 증권가에서는 지금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계실까요? 네. 우선 보시면은 SK 하이닉스는 AI가 본격 개화하기 시작한 2023년 1분기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을 추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역시나 HBM이 있었는데요. 낸드나 D램에서는 삼성전자가 우수한 경쟁력과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또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꽂힌 HBM에서는 하이닉스가 앞서고 있고 특히 최근 이제 HBM3에서는 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제 또 5세대 HBM인 HBM3E 공급에서도 앞서면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확실히 지금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것을 좁히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엔비디아가 지금 향후에 제품 공급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고 했는데 SK 하이닉스 이제 실적에 추가적인 향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본다면 50대 40 정도로 알고 있는데 HBM3라던가 HBM3E로 본다면 거의 90%. 그러면 삼성전자하면서 초격차 기술력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게 됐는지 혹시 그 배경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원래 연예인과 삼성전자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 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하고 다르게 커머더티, 표준품입니다. 규격이 정해져 있고 그 규격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면 누구든지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업의 특성상 업계 최고 수준의 원가 절감력을 갖추고 그다음에 충분한 생산 캐파를 가지고 시장 마켓 셰어를 1등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메모리 프로바이더면 업계에서 1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왕갈비집이 그 일을 굉장히 지난 30년 정도 잘 해왔었죠. 근데 이 AI 기술은 표준화된 제품보다는 기업들, 특히 하이퍼스칼라, 메타, 구글, 아마존과 같은 곳이 원하는 용량의 수준, 데이터 처리 속도의 수준, 이게 다 다릅니다. 커스터마이징 돼 있다 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즈드 된 커머더티 메모리 제품이 필요한 시대가 열린 거죠. 근데 그 시대에 적합한 경영 전략도 세워야 되고 고객과의 협업하는 문화도 바꾸고 해야 되는데 이제 지난 30년의 영광에 머물러 있다 보면 그냥 무조건 값싸게 무조건 양으로 밀어붙이고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으로 가격을 낮추어서 경쟁자를 압도하고 이후에 플레이어가 제거되고 나면 우리가 다시 가격을 올려서 이익을 남긴다는 이 커머더티 제품 시장의 경영 전략과 판매 전략은 AI 시대에는 맞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커스터마이즈드 커머더티 또는 스페셜티 메모리 제품을 준비해온 SK 하이닉스는 유효한 경영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HBM이라고 하는 솔루션 제품이 이렇게 핫해질 거라고 예상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아쉬운 부분이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부족했으면 빨리 채우면 되는데 그걸 지금 빨리 캐치업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더 뼈아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 다음에 마켓으로 보고 있는 CXL 시장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삼성전자가 또 칼을 갈고 있으니까요. 영원한 1등도 없고 영원한 2등도 없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SK하이닉스의 지금의 HBM의 입지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면 SK하이닉스는 또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건 좀 번외의 질문으로 최근에 짐 켈러, 텐스토렌트의 짐 켈러가 HBM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제가 진짜 그 짐 켈러하고 온라인 회의를 했거든요. 캐시 메모리, SRAM이라고 합니다. 그 CPU나 GPU 옆에 붙어서 빠른 속도로 동작하는 상대적으로 용량은 작지만 동작 속도는 가장 빠른 현존하는 메모리 중에 가장 빠른데 그 캐시 메모리를 적당한 곳에 잘 넣고 확장성 있게 병렬 코어 디자인을 했더니 HBM 못지않는 물론 못지않다라는 말은 그들의 말이지만 성능은 뭐 절반 이하긴 한데요. 가격 관점에서는 한 10분의 1 정도로 확 다운시켜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나름의 HBM 없이도 AI 연산에 특화된 어떤 컴퓨팅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걸 이제 짐 켈러라고 하는 분이 스타트업을 텐스토렌토를 창업을 하고 그 부분에 이제 계속 펀딩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닷컴 버블 때도 그랬듯이 이 AI 붐이 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닷컴 버블 때 정말 많은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상승장도 너무 가팔랐잖아요.
그래서 닷컴 버블만큼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에는 주가만 상승하고 EPS라고 하죠. 주당 순이익은 상승하지가 않았던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주당 순이익도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AI가 단순히 이제 버블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닷컴 버블과는 조금 다른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닷컴 버블은 돈을 못 벌면서 올라갔는데 AI 시장은 돈을 벌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지금은 이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실제로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보면 결국에는 핵심은 AI 중심의 엔비디아로 보이는데요. 크리스 밀러 교수님은 엔비디아가 당분간 쭉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셨어요. Second dynamic is that just like TSMC has the rest of the chip ecosystem designed around it, the same is true for NVIDIA. Because it's at the center of the AI world, AI software tools are designed to work well with NVIDIA's system. Software compatibility is hugely important. And that's where what we've seen is that there's a very high level of desire to continue using similar chips so that you don't have any software compatibility issues. And that will, I think, give NVIDIA a very strong advantage going forward. 교수님, 엔비디아한테 정말로 이제 경쟁자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솔직하게? 뭐 페라리의 경쟁자가 없듯이 자동차업계 네. 뭐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 현재 엔비디아의 독보적인 위상은 적어도 3년 이상은 지속될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이제 생태계를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경쟁자 없는 완전 독점 형태의 생태계의 최고 포식자로서 엔비디아가 올라가 있죠. 하드웨어도 그렇고 하드웨어를 굴리는 소프트웨어, 쿠다라는 생태계도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없을 거로 보이고, 다만 어딘가에 누설이 생겨서 조금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 가성비 있는 AI 반도체 하드웨어 제품을 내어놓는 기업들을 예의주시해서 보시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그 기업들이 자체 소프트웨어, 특히 이 소프트웨어를 오픈했느냐, 안 했으면 제가 볼 때는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오픈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여부겠네요. 네. 그리고 해당 AI 하드웨어 칩이 엔비디아를 이기겠다라는 것보다는 엔비디아와 다른 소위 말하는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리면 결국은 저전력,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의 성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AI 하드웨어를 누군가가 만들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어디선가. 전력 소모 관점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수하다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엔비디아 왕국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증권가에서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이제 콜 테스트를 너무나 스무스하게 잘 통과했던 SK하이닉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냥 가까운 이슈로만 봐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 관련해서 뉴스가 조금만 나와도 주가가 많이 휘청휘청 거렸잖아요.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엔비디아에 선제 납품한 것은 엄청난 경쟁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경쟁자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HBM은 D램에서 2022년에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이제 10% 중반, 그리고 내후년에는 30%까지 올라간다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지금의 점유율만 유지해도 충분히 많은 실적 향상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최근에 주가는 떨어졌더라고요. 10% 정도. 지금 최근에 가장 금융가에서는 이제 이슈인 게 AI가 과연 진짜 돈이 될까,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공격적인 투자를 한 것이 빌미가 되어 그렇게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SK하이닉스가 AI 그리고 AI 반도체인 HBM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비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충분히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지금까지 기술적인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 정치 사회적인 얘기를 한번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반도체가 거의 국가 간의 전쟁 수준이 됐지 않습니까? There's not a single country in the world that can produce advanced chips using solely domestic equipment and domestic materials. And so there's a complex cooperative process between companies in Japan, Korea, and Taiwan, and the United States that's necessary to produce the most advanced chips. And so the supply chain today is not national, it's international, and it only can be international because you need expertise from all of these different countries to produce cutting-edge semiconductors. 크리스 밀러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딱 하나의 나라에서 모든 걸 이끌기보다는 협력이 정말로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협력의 키를 가진 것이 미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 또 이제
트럼프 그 어마어마한 사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 밀러 교수는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당선이 되든 반도체 자체는 당을 초월한 이슈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교수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하겠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산업 지형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장은 관세 정책부터 발효가 될 것이고 원가나 부품이나 장비나 이 모든 생태계에서 가격의 변화로 인해서 큰 변화는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변화가 있어야 기회를 잡는 자가 탄생합니다.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도 일단 첫 번째는 뭐 대중국 압박은 어마어마하게 더 강력해질 것 같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 공급망 현지화라고 하죠.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더 확대 발전될 것 같습니다. 이는 아마 미국의 대표 기업인 인텔에게는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일어날 변화는 아마 동맹국과의 협력 변화일 것입니다. 현 칩4 또는 팹4 동맹으로 해서 미국, 일본, 한국, 대만의 협력이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동맹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거고 이 경우에 주요 반도체 생산 국가인 한국, 대만, 일본과의 관계가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급망 불확실성은 늘어날 것이고 한국이 패싱 당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은 인텔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민심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슈가 있어가지고 외계인이 떠나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에 많은 푸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자국 내에서 어떤 CPU 시장의 플레이어로서의 위상과 그간의 사업 업력과 공급망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텔에 기대하는 바가 꽤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권가에서도 지금 미국 대선 방향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변하고 있잖아요. 증권가에서는 지금 어떤 영향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저희도 보시면은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유력시 됐을 당시에는 트럼프 관련 수혜주들이 갑자기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이제 빅테크들이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저희는 그 크리스 밀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AI는 이제 누가 당선이 되든 단기적인 이슈를 조금 초월한 그런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단기적인 노이즈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AI 그리고 엔비디아가 가져가는 그런 생태계는 좀 유지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광고 한번 하고 간다고 하셨는데 네,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ETF가 8월 7일 글로벌 반도체 탑4에 SK 하이닉스를 추가합니다. 기존 20% 비중이었던 삼성전자가 3.3% 비중으로 줄고 SK 하이닉스가 20% 비중으로 신규 편입됩니다. 승자 독식 글로벌 공급망 세분화라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에 맞게 설계됐으며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장비 각 1위 기업에 투자합니다. 기존에는 메모리 반도체 1위인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탑4에 있었지만 AI 반도체 부각 이후 SK 하이닉스가 AI 반도체 분야의 1위에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ASML에 각각 20%씩 집중 투자하는 최신 반도체 산업의 트렌드에 맞는 포트폴리오로 한 단계 진화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삼성전자 비중 낮추고 SK하이닉스 비중을 높였다 이거네요. 삼성전자도 물론 너무 훌륭한 기업임에 틀림없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시황에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ASML, 시스템 반도체 1위, 파운드리 1위, 또 HBM 1위, 장비 1위, 1등들한테만 투자를 하겠다는 거네요. 네.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한 ETF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론이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때문이겠죠?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긴 한데 파운드리에서는 TSMC와 격차 벌어지고 있고 또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여전히 3에서 5% 정도의 낮은 좀 미미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해서 한번 좀 러프하게 한번 전망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교수님 의견은 혹시 어떠실까요?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시스템 반도체를 못하니까 거기를 더 잘해야 되지 않겠냐, 메모리는 잘하니까 그냥 지금 놔둬도 되지 않느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강국이고 앞으로도 메모리 강국의 위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대한 투자는 더욱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결과로 그 어떤 국가도 대한민국의 메모리 기술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압도적인 초격차 기술력 확보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늘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영업, 흑자날 때는 어마어마한데 적자날 때는 또 완전히 초상집인 그런 일들은 더 이상 없어지도록 늘 흑자지만 더 벌었냐 덜 벌었냐의 차이만 있는 그런 메모리 산업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한편에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이제 파운드리업이죠. TSMC를 쫓아가기 위해서 열일을 하고 있는 거 박수를 10번, 100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은 이유는 이게 직접적인 1등 사업자인 대만 TSMC와 직접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업이 힘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그 TSMC와 동일한 업을 해서 이기려고 하는 전략보다는 삼성전자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활용하되 지금 AI 시대가 개화되면서 AI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AI 반도체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 AI 반도체는 어떤 표준품들이 아닙니다. 각 회사가 원하는 제품의 스펙들이 있고 오히려 그들에게 칩 수요가 뭔지를 먼저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칩 설계부터 제작까지 해서 이 고객과 경쟁하지 않죠. 우리의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우리가 따로 만들어서 판매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그대로 가져다 주는 그런 전략을 따진다고 보면 저는 이제 DSP라고 합니다. 디자인 서비스 프로바이더인데 DSP는 파운드리는 없어요. 근데 DSP와 파운드리를 같이 하는 그런 사업 전략을 좀 가져가면 대만 TSMC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형태의 파운드리 서비스를 하면서 AI 시대에 맞추어서 다양한 기업들, 다양한 고객들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DSP 기능을 좀 강화하시라라는 얘기.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좀 신경을 쓰면 삼성 파운드리는 특색을 가지고 강력한 플레이어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지금 AI 시대가 이제 어찌 보면 19세기 미국의 골드러시랑 굉장히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AI 시대에서 성성에 묻어 있는 원석 같은 느낌이고 원석에서 뭐 골드를 뽑아내는 것이 AI 역할이고 또 그 도구가 바로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이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뿌리잖아요. 아마 이 AI 골드러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시대는 점점 더 강력한 반도체를 요구하게 될 거고 저는 또 한국인으로서 또 무엇보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주주로서 또 이게 또 계속돼서 우리나라가 또 중심에 있기를 좀 기원을 해보고요. 오늘 교수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리님도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ACTF의 A는 A, AI 시대의 핵심 부품 C, 칩입니다. E. ETF는 ACE ETF. 감사합니다.